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벌써 37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숨죽이게 만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시한이 또다시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감과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막판에 한 발 물러서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제 시장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지고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듯한 이 상황은 처음 최후 통첩이 던져진 3월 21일 이후 3월 23일로 설정됐던 1차 시한이 5일 연장되고 다시 열흘이 추가된 4월 5일을 거쳐 마침내 4월 7일 오후 8시까지로 미뤄지는 과정에서 그 변동성의 폭을 키워왔습니다. 불과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4차례나 데드라인이 뒤로 밀린 셈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줄다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된 전략, 즉 상대의 혼을 빼놓는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외부에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딜레마의 깊이에 빠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이 일련의 과정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벼랑 끝 협상 전술, 즉 미치광이 전략 매드맨 티어리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상대방을 극도의 공포에 몰아넣어 결국 양보를 얻어내는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분석이었죠. 하지만 네 번째 연장에 이르자 이제는 다른 차원의 해석이 훨씬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상대를 흔들기 위한 압박 카드라고 보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제약에 부딪힌 것은 아닐까요? 이 의문의 중심에는 두 가지 냉혹한 현실적 장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정학적, 군사적 현실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 그리고 LNG 수송량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에너지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통제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최단 폭이 3,9km에 불과한 이 좁은 수로는 이란의 해안선과 수많은 섬에 배치된 대함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수백 척의 고속정 공격에 완벽하게 노출된 킬존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강의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라 할지라도 좁고 얕은 이 해협에서 기뢰와 잠수함, 자폭 드론의 위협을 모두 막아내며 완벽한 안전을 장담하기란 엄청난 부담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값비싼 전략 자산을 잃고 미국의 군사적 위신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섣부른 군사 행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약은 워싱턴 DC 내부에서 째깍거리며 흘러가는 정치적 시계입니다. 바로 미국 전쟁권 한법 War Powers Act이라는 강력한 법률적 족쇄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교훈으로 탄생한 이 법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전쟁 개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대통령은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60일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시작된 이번 군사작전의 법적 시한은 4월 28일로 이제 불과 2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 시한을 넘겨 전쟁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라는 거대한 정치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여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 6달러를 향해 치솟는 것은 트럼프와 집권 여당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정치적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켜 표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군사적 현실과 전쟁권 한법이라는 정치적 시한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벽 앞에서 섣불리 반가세를 당기지 못하고 최후 통첩 연장이라는 카드로 시간을 벌며 이란의 양보를 압박하는 동시에 자신도 정치적 부담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 전략을 필사적으로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스스로 만든 딜레마에 빠져 주저하는 사이 코너에 몰렸던 이란은 오히려 상황을 역이용하며 더욱 강력한 지정학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넘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또 다른 핵심 해상 길목인 바벨만데브 해협까지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허풍이 아닙니다. 이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바벨만데브 해협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대리 세력을 통해 충분히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 두 해협이 동시에 마비된다면 이는 단순히 중동의 원유 공급이 막히는 것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해상 물류 루트인 수에즈 운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은 아프리카 대륙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해야 하고, 이는 운송 기간을 최소 2주 이상 늘려 전체 물류비를 50% 이상 폭등시키는 전 지구적인 물류 대란을 불러옵니다. 반도체 칩에서부터 자동차 부품,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공급망이 마비되고 가격이 폭등하는 악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공포감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이미 격렬하게 반응하며 배럴당 12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반가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 역설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며 미소 짓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인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동산 원유와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자 이들은 다급하게 대체 공급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셰일 혁명을 통해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화려하게 부상한 미국으로 쏠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미국의 나프타 수출량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엑손모빌, 쉐브론과 같은 에너지 거인들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S&P 500의 에너지 섹터 지수는 다른 섹터가 모두 하락하는 와중에도 홀로 한 달 만에 18%나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똑같은 전쟁이라는 사건이 원유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경제에는 치명적인 독으로 에너지 자립을 넘어 수출국이 된 미국 경제에는 오히려 이익을 가져다주는 약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치솟는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달러 강세가 겹치며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이중고, 즉 퍼펙트 스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 선을 위협하는 등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한쪽은 웃고 다른 한쪽은 고통받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가는 앞으로의 전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들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각 시나리오별 확률과 파급력을 계산하느라 분주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극적인 타결 시나리오입니다. 과거 미중 관세 전쟁이 한창일 때 양국이 휴전을 선언했다는 소식만으로 S&P 500 지수가 단숨에 폭등했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일부라도 긍정적인 합의 소식이 전해진다면 전쟁 공포에 억눌려 있던 시장의 투자 심리가 폭발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조정을 받았던 AI, 빅테크와 같은 성장주들이 가장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금리와 성장 전망에 민감한 이들 주식은 불확실성이 걷히는 순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 완전 결렬입니다. 이 경우 이란의 군사적 보복으로 사우디와 UAE 등 걸프 동맹국의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받으며 전 세계 원유 공급의 30% 이상이 마비되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함께 세계 경제를 깊은 침체의 늪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능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가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어쩌면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바로 교착 상태, 스테일메이트의 장기화입니다. 지금처럼 위협과 시한 연장이 지루하게 반복되며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만 짙어지는 상황이 30일에서 45일 이상 지속될 경우 시장은 이를 더 이상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대신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경제의 새로운 상수 컨스턴트가 되었다고 인식하며 이는 경제 전반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 구조적 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투자를 무기한 연기하고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갑을 닫으며 경제의 활력이 서서히 질식해가는 시나리오입니다. 급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 질환처럼 경제의 펀더멘털을 서서히 갉아먹는 이 상황이 어쩌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 같은 상황에서 시장의 가장 똑똑한 돈, 이른바 스마트 머니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들의 행보에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에 살아있는 전설 워렌 버핏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현금 비중을 이례적으로 높이며 극도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모두가 내던지는 초우량 자산을 헐값에 사들일 기회를 노리는 그의 오랜 투자 철학이 담긴 포식자의 인내와 같은 신중한 전략입니다. 반면 기술주 투자의 아이콘 캐시 우드와 성장주 투자의 데가론 바론 같은 거물들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발발해 시장의 공포 지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날, 오히려 AI 관련 핵심 주식들을 대거 사들이는 과감함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파도보다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 즉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메가 트렌드에 베팅한 것입니다. 위기를 미래 기술에 대한 확신을 헐값의 실행에 옮길 절호의 기회로 삼은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역시 전쟁 발발 한 달 전에 이미 AI 인프라 관련 주식을 상당량 매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겉보기엔 서로 달라 보이지만 단기적인 전쟁의 공포를 넘어 그 이후의 세상을 내다보고 위기가 끝난 후 가장 강력하게 부상할 자산에 자신의 자본을 배분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공통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거물들의 구체적인 전략은 제각각이지만 그들이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역사를 통해 배운 공통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끔찍하고 영원할 것 같은 전쟁이라도 결국에는 끝난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대사의 주요 전쟁 사례를 돌이켜보면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 당시 미군 주도의 대규모 군사작전은 평균 43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이 37일차에 접어든 지금, 과거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지정학적 공포의 정점, 즉 피크아웃, 픽아웃이 머지않았다는 통계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주식시장은 공식적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대한 예측 기계와 같아서 실질적인 대규모 군사작전이 종료되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배제되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전쟁 리스크를 선반영하며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 이 거대한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혔을 때 세상을 주도할 구조적인 변화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설 산업과 기업들을 차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위험 웨이지과 기회, 지구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